학습 전략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학부모님들께 드릴 유용한 정보는 바로 학교별 출제 경향과 대비 전략입니다. 사실 국어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시험을 보면 가장 까다로운 과목 중 하나입니다. 학교마다 교과서는 같아도 학교만의 고유한 출제 기조나 또는 반복되는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어는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방향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우수한 성과로 이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내신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최적의 대비 전략을 수립해 왔습니다.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내신은 패턴이다 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공부법을 넘어가지고 이제 학교별 출제 패턴 분석하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내신을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프린트물은 우리 2번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첫째는 이제 중학교 국어가 학교별로 어떻게 다른지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 국어 내신의 학교별 출제 경향과 효과적인 대비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보이시는 이 학교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외의 학교가 궁금하신 학부모님께서는 언제든지 학원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력을 키우는 중학국어 공부의 정석부터 4가지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중학교 국어는 고등학교 학습을 준비하는데 그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 꼭 챙겨야 할 4가지 핵심 요소를 보시면 첫 번째는 교과서 중심 학습입니다. 중학교 국어 공부의 출발점은 교과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교과서 속에 있는 작품과 예문을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내가 직접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교과서를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력이 나중에 고등학교 내신의 방대한 그런 시험 범위를 소화하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념서 중요성인데요. 교과서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개념서입니다. 수업을 놓쳤거나 학교에서 또는 수업에서 다 소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그때 개념서는 이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주고 이해를 확장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념서를 통해서 잘 정리된 지식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설명하는 글쓰기나 주장하는 글쓰기 또는 공감하며 대화하기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역량들을 배우게 됐는데 그러한 것들을 함께 길러주는 도구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서술형 평가와 수행평가 대비입니다. 중학교 내신에서는 서술형 평가와 수행평가 비중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중학교 국어 수행평가는 대부분 쓰기평가와 말하기평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빨간 글씨로 표시된 부분이 다 쓰기평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행평가 대부분이 글쓰기 중심이죠. 그리고 다음 밑에를 보시면 우리 이제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두 학교 같은 경우에는 IB 학교예요. 이 학교들은 화법평가까지 함께 시행을 합니다. 특히 보시면은 문학작품을 창작하거나 900에서 1000자 정도 분량이 되는 그런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충분히 연습을 하면서 학생들이 조건에 맞게 글을 완성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항과 수행평가 핵심은 바로 조건이 있는, 정답이 있는 글쓰기입니다. 출제자가 제시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논리적 구조와 명확한 표현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술과 작문 능력을 중학교 때 탄탄히 갖춰야지 고등학교에서 비중이 더 커지는 복합적인 수행평가나 심층적인 서술형 문항에 효과적으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국어는 하루아침에 실력이 오르지 않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국어 성적이 아니라 국어 능력이. 그래서 함께 학습한 내용을 다시 스스로 확인하고 짧게라도 복습 루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체화를 했다면 그 지식이 나중에 시험 칠 때도 자신감을 만드는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반복학습을 통해서 문학 작품이나 또한 여러 문제 유형들을 여러 번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과서를 관통하는 그런 핵심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이해하게 되고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학교 국어 실력을 기르는 그런 핵심 요소 4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니 이제 학교별로 국어 내신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시험 난이도와 평가 영역, 그리고 내신의 차이점을 한 번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표를 보시면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학교는 이 아래 세 학교입니다. 이 세 학교는 출제 방식, 그리고 수행평가 유형, 난이도에서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세 학교 모두 공통점은 바로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고 보시면 여기 평가 영역에 보시면 중간고사가 없습니다. 기말고사만 치르죠. 기말고사만 시행한다는 점이 되게 특이합니다. 네. 원화중학교 경우에는 1, 2학년의 수행평가 비율이 전체 성적의 60%나 차지를 합니다. 그만큼 수행평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상서중과 대건중학교도 기말고사와 수행평가 비율이 각각 50%로 동일합니다. 세 학교 모두 수행평가의 성적 반영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아시겠지만 IB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IB 학교는 크게 관심학교, 후보학교, IB 월드스쿨 이렇게 3단계로 운영이 되는데 현재 중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근에서 월드스쿨에 해당하는 학교는 대건중이랑 상서중이고요. 후보학교는 원화중입니다. 후보학교라는 것은 IB 월드스쿨이라는 그 단계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학교고요. 후보학교가 됐다고 해서 모두가 다 IB 월드스쿨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인증을 받게 되는 거고요. IB 학교에서 국어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하고 있는 상서중학교 수업 방식을 보면 특징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업과 연계된 과정 중심의 논구수령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정 중심이라는 것은 수행평가가 한 차시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차시에 걸쳐서 학생들이 최종 결과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까지 평가한다는 뜻이고요. 또한 2025학년도 수행평가 목록입니다. 상서중학교만 이렇게 떼어왔는데요. 빨간색 글씨가 작문평가고요. 파란색 글씨가 화법평가였죠. 이렇게 논수령과 구수령 평가가 함께 시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 주제 자체도 사실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번째 것도 보시면 우리 이제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하죠, 보통. 가상인간은 실제 셀럽을 대체할 수 있는가? 라는 걸 주제로 토론 대본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토론 대본을 작성한 대로 토론까지 진행을 하는 거를 평가에 다 넣습니다. 학생들이 그만큼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글로 표현하면서 발표하는 활동까지 다 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수행평가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심리적인 부담감과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수행평가 자료가 나오면 저희 학원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왼쪽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어를 함께 짜고 고민하면서 수행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 보시면은 실제 시험 문제인데요. 시험 문제 경우에도 예시 답안과 조건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서술형 한 문항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따라서 학생들이 평소에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런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논리적으로 짧은 글을 구성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초등학교 과정부터 서술형 쓰기라는 책을 활용을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조건에 맞게 자신이 아는 지식을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건중학교입니다. 대건중 역시 상서중과 마찬가지로 수업과 연계된 과정 중심의 논구수령 평가가 중심이고요. 대건중 수행평가를 보시면 여기 밑에 세부 조건에 되게 활동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칸 보시면 올해 2학년 학생들이 치렀던 수행평가인데요. 매체 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광고 기획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자입니다. 광고 의뢰인의 요청서가 있습니다. 그 요청서를 분석해서 시청 타깃층을 분석한 다음에 광고 제안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실제 인쇄 매체
활용해 광고를 제작한 뒤 그 제작한 광고에 대해서 내가 이 광고를 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그 설명까지 하는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오른쪽 칸에 보시는 것도 문학 수행평가인데요. 문학과 나의 삶을 연결해서 연설까지 해야 하는 그런 수행평가입니다. 이처럼 수행평가 세부 조건이 매우 복잡하고 단순히 1시간 안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되게 뭔가 학생이 성실하다, 그런 학생들이 조금 더 높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시험 문제 경우에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개념서의 세부 내용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실제 서술형 문제인데요. 노새와 아버지, 소설 노새 두 마리라는 그 작품에서 노새와 아버지의 공통점 2가지와 차이점을 쓰고요. 해당 장면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에 대한 작가의 태도까지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개념서의 이런 세부적인 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개념서를 꼼꼼하게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원화중학교입니다. 원화중은 수행평가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보시면 수행평가 비중이 60%죠. 한 수행평가가 60%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를 2개 치릅니다. 각각 30%, 30%씩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를 학교에서는 개념 기반 탐구평가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논술형 평가 중심이고요. 900에서 1000자 이상의 분량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작성하는 글의 종류도 시,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부터 보고서, 비평문까지 다양하게 출제가 되거든요. 따라서 학생들이 국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괄평가 주제가 나오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시험지와 동일한 그런 원고지에 학생들이 직접 글을 작성을 해보고 선생님들의 여러 차례 첨삭을 거쳐서 하나의 완성된 글을 마련해 나갑니다. 게다가 지필평가 범위도 보시면 한 학기 교과서 전 범위가 기말고사에 다 들어갑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뜻이에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학원에서는 학교 진도에 맞춰서 미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전 범위를 학습한 다음에 변형 문제와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고 개념서 기출문제집 반복하면서 필수 개념과 교과서 내용이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체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볼리중학교입니다. 새볼리중은 개념서와 기출문제집,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시험 난이도도 보시면 중에 해당하죠. 예를 들어서 왼쪽 사진에 보시는 것은 3학년 학생들이 실제로 배우는 비교하며 읽기 단원입니다. 그 비교하며 읽기 단원에서 글의 관점과 글쓴이의 주장을 비교하는 교과서 활동이 있었는데 그 교과서 활동을 그대로 서술형 문제로 변형을 했습니다. 또 오른쪽 사진처럼 읽기 과정에서 학생들이 필요한 읽기 전략을 배우는 단원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개념서에 제시된 이런 예시 답안들 있죠? 이런 예시 답안들이 보기로 바뀌어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새볼리중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습지 내용도 되게 중요합니다. 학습지 내용 역시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고 실제로 학습지에서 문제화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학교 선생님의 말씀 꼼꼼하게 들어야 되고 필기까지 꼼꼼하게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번 3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현대시를 통해서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 학생들이 그때 교과서에 나온 신동엽 시인의 3편을 다루지 않고 학습지를 통해서 윤동주 시인의 시 3편을 다뤘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교과서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그 학습지에 있는 윤동주 시로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학습지도 새볼리중학교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성서중학교입니다. 자, 성서중학교 보시면 난이도가 상이죠. 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택형이라고 하죠. 객관식 문항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옳은 것의 개수를 묻는 유형이나 보기에서 기역부터 미음까지 여러 요소를 조합해야 하는 그런 복합적인 선택형 문항이 많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학생들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틀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문제예요. 또 서술형 문제에도 한 문항 안에 여러 요소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심지어 조건 보시면 여기 음절수나 어절수
글자 수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저희 학원에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지를 바탕으로 쪽지 시험지를 만듭니다. 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켜주고 있고 꼼꼼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성중학교고요. 효성중의 시험 난이도는 중간 수준입니다만 학습지에 미리 예고된 외부 지문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부 지문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예고된 외부 지문을 활용해서 서술형 9점짜리와 같은 그런 높은 배점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과서 외 연계 작품까지 함께 분석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학교예요. 서술형 문제 조건도 꽤 까다로운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건이 3번 조건은 빼자면 2개죠. 이렇게 2개고요. 이 예시 답안까지 예시 답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답안 형식입니다. 네. 답안 형식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이렇게 백지 테스트를 활용을 하는데요. 백지 테스트를 통해서 왼쪽에 보시는 바가 백지 테스트입니다. 중요한 개념과 활동에서 필요한 키워드를 정확하게 꺼낼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원에서 이렇게 백지 테스트를 통해 연습을 했었는데 이게 그대로 서술형 문항으로 출제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학교 국어의 시험의 주요 특징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중학교 국어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학교별 출제 경향에 따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나 또는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유용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대한 시험 범위입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시험 범위가 중학교 때보다는 훨씬 넓어집니다. 문학에서는요, 교과서에 실린 작품뿐만 아니라 그와 연계된 외부 작품까지도 함께 출제가 되고요. 독서 영역 역시도 인문, 과학,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비문학 지문이 폭넓게 등장하기 때문에 범위도 넓어지고 난이도도 크게 올라갑니다. 또 학교마다 구교재나 학습지,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PPT까지 들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자료를 시험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과서 외에도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올해 달성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데요. 2학년 1학기는 문학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시험 범위에 문학 작품만 29편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시면 여기 학습지 분량이 되게 많죠? 이렇게 교과서 작품뿐만 아니라 학습지로 다루는 작품들까지도 모두 다 시험 범위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건 대건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데요. 19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학습량이 대폭 늘어납니다.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가면서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부담감까지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의고사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모의고사를 1년에 총 4번 치릅니다. 3월, 6월, 9월, 원래는 11월인데 요새는 10월에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되는 학력평가를 말하는데 학부모님들께서 모의고사 구성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프린트물 맨 뒤쪽에 모의고사 한 회차를 실어 두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페이지가 총 16페이지고요. 4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이 영역이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단순히 모의고사를 치르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의고사가 학교 내신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 모의고사를 대부분 학교 내신 시험 범위로 넣고 있습니다.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회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2회차 이상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절대 거르면 안 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 보셨으면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작품을 스스로 분석하고 감상하는 능력입니다.
교과서와 모의고사에 실린 지문뿐만 아니라 예고되지 않은 그런 연계 외부 작품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문학에서는 작품의 주제와 그리고 화자의 내면 세계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사한 작품끼리 비교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성실함과 의지력인데요. 고등학교 국어는 꾸준한 누적 학습이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와 자기 조절 능력, 그리고 오답을 꼼꼼히 분석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는 그런 성실성까지도 필요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을 올리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입니다. 사실 학생들의 의지가 반이라고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적 향상을 위해서 학원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학원의 전략과 학생의 의지가 딱 맞아떨어져야지 시너지가 나고 단기간에도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실제로 제가 지도했던 대건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국어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면서 저희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학원에서 제시한 학습 전략 모두 다 수행했습니다. 숙제 한 번도 거르지 않았고요. 정말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수행한 결과 학원의 전략과 딱 맞아떨어져서 2개월 만에 내신 9등급제 기준으로 4등급에서 2등급까지 향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경화여고 1학년 학생의 경우에도 우리 윤 원장님께서 지도하셨었는데 윤 원장님께서 제시한 공부 방법과 학습 전략을 꾸준히 따라가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모의고사 4등급에서 1등급까지 상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중학생 때부터 저희 학원에 기초 개념을 탄탄하게 다져온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내신 1등급과 모의고사 1등급을 어렵지 않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원의 체계적인 전략과 학생의 열정, 성실함 이런 것들이 함께 할 때 단기간에도 눈에 띄는 성적을 향상할 수 있다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학교별 내신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화여자 고등학교 출제 경향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원화여고는 학년별 학생 수가 평균 250명 정도입니다. 1등급 인원은 5등급제 기준으로 했을 때 25명 정도죠. 학생 수가 많은 편입니다. 시험 범위 보시면 공통적으로 교과서와 모의고사가 함께 포함이 됩니다. 1학년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서도 들어가지만 모의고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올해 학생들이 치른 모의고사와 작년 모의고사가 모두 함께 들어가고 2학년으로 올라가면 시험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교과서 소단원만 해도 8개고요. 여기에 모의고사가 2회 이상 들어가고 학습지까지 포함이 됩니다. 실제로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현대소설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 전문이 111페이지입니다. 그 111페이지가 전부 다 시험 범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연시조라고도 하죠. 우리 시조라고 하는데 40수가 있습니다. 그 40수도 전부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갈 때도 시험 범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독서 영역의 경우에는 모의고사가 총 6회 들어갔습니다. 지문수로만 따지면 18지문인데 뒤에 보시는 모의고사 보시면 6에서 10페이지가 독서 지문입니다. 제가 뒤에 붙여드렸던 모의고사 있죠? 그 6에서 10페이지가 독서 지문인데 그 분량의 지문이 18개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18개 중에서 실제 시험에서는 8지문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중에 4지문이 과학기술 장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과학 지문을 먼저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변형 문제를 풀면서 적용 능력을 함께 연습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출제 경향 보시면은 첫 번째 부분에 모의고사의 출제 비중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적인데 전체 25문항 중에서 15문항이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돼서 전체의 60%를 차지를 했습니다. 또한 항상 변별력을 기르는 킬러 문항이 존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마지막 문항입니다. 모의고사 기출지문을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시면 추론해서 서술을 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보시면 답이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학생이 직접 스스로 추론을 해서 답안을 구성했어야 했고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썼을 경우에는 감점을 당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문항이었습니다. 이에 공결대 국어에서는 지문 이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앞 화면에 보시는 자료는 실제 모의고사 기출지문을 수업한 화면입니다. 수업에서는 모든 객관식 문항의 선지까지 다 꼼꼼하게 풀이를 하고 있고요. 수업 후에는 이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지문 암기용 빈칸 정리본을 배부를 합니다. 지문을 정리해서 그 사이사이에 빈칸을 뚫어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빈칸을 채워봅니다. 채우면서 지문을 체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백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백지 테스트를 통해서 지문을 완전히 체화할 수도 있고 실제로 학생들이 백지 테스트로 연습한 내용이 그대로 시험 문제로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독서 지문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화여자고등학교입니다. 학년별 학생 수 보시면 평균 160명입니다. 원화여고에 비해서 훨씬 적죠. 5등급제 기준 1등급이 15명이라 원화여고에 비해 학생 수가 적은데 시험 범위나 또는 시험 출제 경향은 절대로 적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교과서 모의고사 모두 포함된다,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점에서 유사하고요. 출제 경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항수가 되게 많습니다. 1학년 경우에 원화요고는 25문항인데요. 경화요고는 이번에 29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같은 50분 안에 풀어야 할 문제 수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서술형이 7문항이었는데 특히 서술형 중 문법, 탐구형 문제가 총 5문항이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부담감을 많이 느끼게 됐겠죠. 실제로 이번 2학기 중간고사인데요. 문법 탐구형 문제 3번에서 5번이 한 시험지 한 페이지 한쪽에 연달아 출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부담이 컸고 시험 치다가 이제 멘탈이 깨졌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2학기 문법 내용인 중세국어와 한글 맞춤법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에 출제돼서 학생들의 부담이 컸고 문학에서도 이렇게 외부 지문이 많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학원에서는 문법 수업한 후에 학생들이 개념을 암기하고 정확히 인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백지의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 화면에 보시는 자료는 실제로 저희 학생이 중세국어 지문으로 진행한 백지 테스트 사례고요. 아울러서 조건 중심의 서술형 훈련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법 서술형 문제를 시험에서 만나도 이 문제의 키워드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달성고등학교입니다. 달성고등학교는 학년별 학생 수가 평균 250명 정도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시험 범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학습지입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문학 시험 범위를 보시면 학습지 비중이 매우 높았죠? 교과서나 모의고사보다 학습지에 나오는 문학 작품이 시험 범위에 더 많이 반영이 되고 실제 출제 비율도 학습지에 제시된 작품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때로는 한 학년 위에 있는 그런 모의고사, 고1이라면 고2, 고2라면 고3 이렇게 한 학년 위의 모의고사까지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문항수도 많습니다. 2024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기준으로 총 31문항이 출제됐어요. 시험 범위에 들어간 작품들 중에서 문학은 절반, 그리고 독서는 시험 범위에 들어간 전체가 다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50분 안에 풀어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특히 문학 영역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진도에 맞춰서 미리 작품을 학습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객관식 문제를 이렇게 서술형 문제로 변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왼쪽은 실제로 모의고사 지문인데요. 이 모의고사 지문에 있는 선지를 그대로 서술형 문제로 변형해서 답안을 서술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모의고사 속에 있는 보기가 실제 서술형 문항의 보기로, 그리고 선지가 실제 서술형 문항의 조건으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교대 국어에서는 중학생 때부터 또는 빠르면 1학년 때부터 문법과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새로운 지문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독해 능력은 한순간에 길러지지 않고 문법 또한 체화되는 데 가장 오래 걸리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후에는 이렇게 정리 숙제를 내주는데요. 실제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그 문법 개념을 정리한 정리본입니다. 이렇게 문법 용어에 익숙해지면서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차근차근 키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대건고등학교 사례입니다. 대건고는 학년별 학생 수가 평균 260명 정도로 많은 편이고 시험 범위가 매우 방대합니다. 1학년의 경우에는 교과서가 3개에서 5개, 교과서에 소단원 3개에서 5개,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학교 학습지, 그리고 PPT가 들어가는 학교가 바로 대건고등학교입니다.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PPT까지 시험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2학년으로 올라가면 부교재로 고등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특강이나 고3 모의고사까지 출제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제 경향 보시면은 이렇게 문항수도 많고요. 1학년 1학기에 다루는 그런 문법 요소가 한 번에 중간고사에 다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부담이 크겠죠.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외적 준거라고 하죠. 보기인데요. 이러한 보기라는 렌즈를 끼고 작품을 감상하고 분석하는 문제나 또는 예고되지 않은 그런 외부 지문들을 이렇게 선지로 구성하게 되는 수준 높은 그런 선지들이 구성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 전략으로는 이제 방대한 시험 범위에 맞춰서 학교 진도에 따라 미리 준비하는 게 대건고등학교는 필수적입니다. 문학작품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꼼꼼하게 정리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으며 화면에 보시는 자료는 실제로 2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이렇게 스스로 정리했던 이 자료에서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그대로 서술형 문항으로 출제가 돼서 어렵지 않게 맞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대건고에서는 중요한 그런 역량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원고등학교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원고등학교입니다. 경원고등학교는 학년별 학생 수 평균 250명 정도고요. 1학년의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교과서에서만 출제된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교과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까지도 다 들어갔거든요. 시험 범위가 상당히 넓었던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 범위의 양은 사실 학교 선생님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만 출제된다고 해서 경원고등학교가 시험이 대비하기 쉽다, 쉬운 시험이다 라고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고되지 않은 외부 지문이 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외부 지문이라고 하면 문학 영역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 경원고등학교는 2학기 중간고사에서 문학 영역뿐만 아니라 화법까지 외부 지문을 출제했습니다. 이에 당황하는 학생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저희 학생들은 평소에 주말에 모의고사 수업을 매주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지문의 적응력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객관식 선지의 난이도도 매우 높고요. 세부적인 부분에서 꼬아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원고등학교 학생들은 개념서와 교과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달할 때까지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원고 1학년 학생인데 저희 학원에서 3년 이상 재원했던 학생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내신과 모의고사에서 현재 1등급을 모두 유지하고 있는데 중학생 때부터 꾸준하게 문학 개념 기르고 문법 용어에 익숙해지면서 차근차근 실력을 올라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학교 때부터 국어, 문법, 문학의 기본 개념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를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까지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온 체계적 학습이 고등학교 성적 유지에도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설명회를 통해서 학교별 시험 경향과 국어 학습 전략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공교대 국어에서는 이러한 전략들과 학교별